예, 2022년 11월 30일, 11월 30일 저는 8시 4분이 되었는데요. 음력으로는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 근자에 매우 의미있고 박찬, 박진감 있는 학문의 완성미를 제가 보장받고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제가 평생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사유의 결정체인 사성이 정리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희망찬 학문의 틀이 잡힐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지금 현재 보살사상은 4차 산업이다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고 태고사의 세발견 141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하이데거와 야스퍼서의 결정론적 관점에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며 사르트르의 자유론적 관점에서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기투에 의존한다.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자, 이러한 제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환국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이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빛나며 어떤 경우에도 깰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유일무이한 우리 한국사의 전통 을과 혼을 담아내는 정신 기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문화는 우리가 수수만 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이기 때문에 이 제사문화는 바로 하늘을 뜻받들고 자연을 숭배하며 토템적 보온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토템 사상이라 말하는데, 이 토템 사상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우리가 분화되어서 상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가 남방문화에서 출발해서 이를 순다환인을 하고, 순다환인은 지금으로부터 7만 4천 년 이후에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북방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순다 대륙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중국 남부와 대만을 거쳐서 오키나와 를 거쳐서 제주도와 그리고 쿠슈 열도와 일본의 큐슈 지방과 그 다음에 한국의 서남부에 걸쳐져 있는 조엽수리 문화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토템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제사 문화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자연 사상과 샤만 사상을 포함해서 이러한 자연 정령 신앙이 바로 우리의 보살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보살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살 사상이 그러면은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10가지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분파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 분권화, 책임성, 관계성, 네트워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조문이 바로 게르만 모형의 조직관으로서 독일 기본 헌법에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헌법의 제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업무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살 사상에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보살 사상을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서 이거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칸트인데,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기본적으로 초월적 세계와 미지의 세계와 이상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 초월적 세계와 미지의 세계, 이상적 요소를 바로 우리가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월적인 요소의 바탕 위에서 이 칸트의 인간관을 한번 보면,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획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초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를 보다 더 정리하여 했던 글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을 통해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을 갖는다. 이성의 이러한 능력은 어떤 사태의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고, 인류의 모든 개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명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는 모든 개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 방향으로 운영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은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죠. 인간에 대한 억압과 폭력, 착취가 점차 줄어들고 문명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고,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자율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은 바로 분권화와 관계되고, 분권화는 다시 관계되어서 네트워크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서 인간의 존엄 바탕에서 자유의지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치 모형으로서 연대와 보충이 가능하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고 합의와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턴업 형태로서 밑으로부터 정보가 올라가는 개념 환영 모형으로서 연대 보충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화 토론을 하게 되면서 합의 상생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문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길가메시스 사실을 우리가 BC 5000년에 서양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바로 BC 6, 7천년 바로 유아 문명을 우리가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 정방각의 그 재단이 사여져 있고,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옥들을 통해 가지고 토템 사상의 무척 뭐냐면은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의 길을 이끌어 가는데 서양 철학이 내놓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궁극적으로 분화와 개인화와 합리화의 과정인데, 이것이 뭐냐면 길가메시스 사시라든지 구약 성서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 바울, 마가, 마태, 누가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 작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서를 말하는데, 그 이후에
아리우스라든지 아테나사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고백연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중세의 암흑기를 걷어내고 문해혁명이 일어났는데,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문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뿌리인 서구에서는 이미 몰락하였다, 몰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 문예혁명으로서 문명의 길에 문예혁명으로서 그 다음에 종교혁명과 과학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런 형태로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옹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틀은 바로 하늘에서 신의 섭리와 은총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철학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명령과 통제와 의학과 착취의 구조 형태로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구조로 인간 중심형 네트워크 구조로 나아가서 수평적 지구의 무한한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룰 때만 연대와 보충이 가능하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고 합의와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살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일단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환공무학수는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